"왜 이렇게 못하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질문을 좀 바꿔보세요. 우리 아이가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이의 청각 주의력을 키워주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의 역할은요, 아이의 정서, 심리 상태를 잘 돌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지 발달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서와 인지 이 두 가지의 영역이 아주 균형 있게 발달해야만이 우리 아이의 마음이 계속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까지. 그리고 혹시 또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좌절하거나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회복 탄력성까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자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어린 시기부터 우리 아이들을 그런 능력을 좀 잘 키워주고 싶어서 공부머리 키우기라는 코너를 하나 더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자, 첫 번째로요. 온라인 수업 지금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아이 잘 적응하고 있나요? 다행히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또 잘 적응을 해가요. 그런데 여전히 온라인 수업에 임하는 아이의 공부 태도 혹은 마음가짐이 아직 제대로 안정화되지 않아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속 터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지금 너무 힘겨워요. 4, 5, 6학년 이상 청소년기가 된 아이들이 작년에 온라인 수업을 접하면서 생겨난 문제점은요. 그렇잖아도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환경이 확 변하니까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이거를 또 적응하고 극복해 갔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손 놓아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고민은 너무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거대로 또 해결을 해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초등학교 아이 때부터 조금 더 공부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자기 동기를 만든 아이들은 환경이 바뀌어도 또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아직 온라인 수업에 적응을 못했다면 왜 이렇게 못하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질문을 좀 바꿔보세요. 우리 아이가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엄마가 옆에 붙어서 차근차근 짚어주면 또 잘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혼자 힘으로는 아직 못하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조금만 짚어주면 잘할 수 있는 아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옆에 엄마가 있어도 금세 또 딴짓하고 딴청 부리거나 한다면은 그 정도 도움으로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들은 그냥 그 온라인 수업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속이 너무 터져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앉아서 그냥 이어폰만 끼고 있거나 아니면 책 보는 척을 하거나 혹은 막 열심히 집안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부모가 괴롭다고 그 장면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가진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심해지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요. 아직 우리 아이가 발달하지 못했거나 배우지 못한 부분에 그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용기를 내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협박하셔서 억지로 듣게 하시더라고요. 너 제대로 안 들으면 게임 못해. 혹은 너 제대로 들으면 게임 1시간 더 하게 해줄게. 이런 조건을 걸고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식 또한 절대로 본질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온라인 수업이 힘든 원인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저학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이제 머리로는 좀 이해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나면 안 되고 마스크를 늘 써야 되고 그러니 학교에 가는 날도 있지만 또 다른 날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그 발달적인 욕구 자체는요. 이거하고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서 뛰어놀아야 되고요. 뭔가를 배울 때는 바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발달적인 특성과 전혀 상반되는 환경이 되면서 우리 아이가 머리로는 알지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도와줘야 될 건요. 의식적으로는 이 수업을 꼭 내가 힘들어도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 맞아 나 잘하고 싶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이가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좀 깨달을 수 있고 행동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한 가지가 있고요. 무의식적으로는 사실은 부모님이 뭔가를 했는데 아이가 거뜬히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수업 내용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상담과 심리치료의 차이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예 무의식적인 자극을 준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치료적인 작업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했더니 애가 좀 더 의욕이 생기고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나 열심히 할 거야,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아이가 온라인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고학년 3, 4학년만 되면은 사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초기 사춘기 아이들, 이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해가는, 그리고 일부러 변하는 거 아니죠. 성장 발달에서 생겨나는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좀 예방을 하면은, 나는 혹시 내 기분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해도 그래도 난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라는 조금의 예방하는 마음들을 미리 좀 키워 놓으면은 그런 상황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 각각의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잘 성숙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사춘기 아이들, 빠르면 3학년부터 6학년 정도까지 아이들은요, 의식적으로는 이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진 설명들이 오히려 아이의 더 거부감만 일으키는 이유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고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돼서 힘겨운 아이한테 계속 의식적으로 너가 인식하라고만 설명을 하면 당연히 거부감, 거기다가 반항심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아이의 마음을 돌보는 작업도 사실은 동시에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은요, 고학년이 되면 그냥 감각적 재미로 빠져들거나 그 감각적 재미에서 좀 더 심해지면은 쾌락적인 재미로까지 아이가 자꾸 쏠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일탈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본인이 제일 괴롭습니다. 왜냐면 나도 잘해내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고 부모님을 기쁘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나에 대한 자아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짜증이 폭발을 한다거나 좀 더 심하면은 소리 지르기, 집어 던지기, 약간 폭력적 공격성이 확 드러날 수 있게 되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자해나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요. 아니면 우울하거나 무기력해지면서 아이가 모든 생활에서 의욕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부분은요, 정말 잘 통하는 대화와 상호작용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고요. 이 아이가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이런 걸 계속 확인시켜주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서와 인지의 균형 발달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학교 생활, 그리고 공부 생활, 친구 관계, 게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요소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성장에 필요한 자신한테 힘을 주는 그런 요소들은 결국은 공부 영역에서 많이 확인을 하게 되죠. 근데 공부에서는 실패와 좌절감만 반복한다면 우리 아이의 심리 상태가 다시 정서적인 문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개념은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강조합니다. 이거는 그냥 집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정식 학교 수업과 똑같은 거야 라고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방에서, 책상에서, 컴퓨터에서 이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면 바로 거기가 미니 학교야, 우리 집 안에 있는 학교야, 이런 개념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듣기 위한 세팅, 이미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가 그걸 스스로 잘 세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만일에 아직 우리 아이가 그런 걸 잘 못한다면은요, 잔소리하고 혼내시는 거 소용없고요. 자, 엄마가 이건 좀 더 가르쳐 줄게, 이건 좀 도와줄게, 너가 몇 번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세팅하는 방법을 딱 모델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한 번 모델로 보여줬다고 그 다음부터 바로 잘하게 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또 좀 여러 번 지켜보면서 와, 잘했다, 근데 요것만 조금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부족한 걸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잘 챙겨주고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수업 내용에 집중을 못한다 싶으시면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가 영상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그 지시어나 설명 내용을 잘 듣고 그 들은 내용을 그대로 수행을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뭔가를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선생님 지금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 어디?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자, 국어책의 23쪽을 펴세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를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라고 한다면은 국어책은 이번 시간 수업이니까 미리 꺼내져 있어야 되고요. 23쪽을 펴서 소리내어 읽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딱 관찰을 해봤더니 우리 아이가 계속 뭐라고요? 아, 몇 쪽이라고 그랬지? 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제대로 못 들었다? 그러면은 너 왜 제대로 안 듣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관찰을 우선 하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아이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시 내용을 한 번에 알아듣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청각주의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면 수업일 때는요,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 서로 소통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따라하기가 쉬워요. 듣기도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하지만 이 영상 속으로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요, 더군다나 더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각주의력이 잘 발달된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되게 잘 한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잘 듣지 못하는 건 어쩌면 청각주의력이 아직 잘 발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아이의 청각주의력을 키워주는 방법이 뭐가 있지? 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요즘에 부모님들이 새롭게 좀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청각 집중력이라고도 하고 듣기 집중력이라고도 편안하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막 전문 용어 쓰는 것 같잖아요. 청각 주의력 그러니까. 근데 그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재밌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아이들 때부터 이게 좀 잘 훈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센터에서 인지학습 클리닉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주의력 프로그램, 주의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시각주의력, 청각주의력, 작업기억력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오늘은 청각주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청각주의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요,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아이 옆에 딱 앉아서 잠깐 잘 들어봐.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지? 근데 이제 뭐라고 하셨는지 이미 놓쳤잖아요. 그러면 아, 지금 선생님이 국어책 23쪽을 펴라고 하셨어. 한번 펴볼래? 그 다음 소리내서 그 첫 번째 줄 문제를 읽으라고 하셨어. 한번 읽어볼래? 이렇게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네, 혹시 우리 아이가 1학년이라면 또 괜찮지만 2학년, 3학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이걸 못 듣고 있으면 또 속이 엄청 터지실 건데요. 지금 엄마가 속 터져서 화내셔봤자 우리 아이 그 기능은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잔소리를 참자, 잔소리를 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라고 하는 건 그냥 참으라는 이유가 아니고요. 진짜 부모님이 간절하게 바라는 아이를 잘 키우는 방식으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잔소리와 짜증스러운 목소리 때문에 우리 아이가 더 그 기능을 잘 못 배우게 된다면 이거는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잔소리 방법이 안 통해. 그러면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 엄마가 듣고 한 번 더 말해주는 역할이 지금 우리 아이한테는 필요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한 며칠을 해줬더니 아이가 조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와, 이제는 잘 듣는구나. 야, 진짜 집중해서 잘 듣는다. 와, 너 청각 집중력, 그리고 듣기 집중력이 정말 좋아졌어. 이렇게 좀 지지하고 강화를 해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직접 듣고 하게 하는 거죠. 아이가 이제 혼자 잘 들으니까 한번 해볼래? 하고 엄마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다 보면은 한 절반은 알아듣고 절반은 또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럼 와, 절반은 잘 들었어. 근데 뒷부분 엄마가 또 도와줄게 해서 엄마가 전달을 해주세요. 계속 이미 아이가 잘 해낸 부분에 초점 맞춰서 강조를 해주면 아이는 점점점 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분의 2 이상을 아이가 잘 듣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 10분 정도는 엄마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그 시간 동안 또 잘 해냈으면 점점점 아이가 스스로 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이가 스스로 이 듣기 집중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고학년 돼서 아이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좀 미리미리 연습을 시켜주시면 아주 아이들이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각주의력을 키우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요. 어릴 때 잘 했던 놀이입니다. 보세요. 콕콕콕콕 귀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콕콕콕콕 귀 하면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서 아이들이 따라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자, 잘 듣고 해야 돼. 엄마 손 보고 하면 안 돼. 해서 콕콕콕콕 귀 이러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콕콕콕콕 귀 하면 손가락은 귀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콕콕콕콕 눈
코코코코 입, 코코코코 머리, 코코코코 눈썹. 네. 그 다음 놀이는요. 시장에 가면 떡볶이도 있고 엄마가 먼저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시장에 가면 떡볶이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청각 집중력만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작업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또 이렇게 재밌게 놀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애착 관계도 다시 더 탄탄하게 되고요. 즐거움을 많이 느끼면서도 동시에 인지적인 놀이를 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되게 뿌듯하고 잘 배운 듯한, 그래서 정서와 인지가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놀이라는 것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거꾸로 말하기 놀이 한번 해보세요. 자, 단어부터 한번 해볼게요. 만두부터 해볼게요. 자, 그대로 따라하기 너무 쉽죠. 만두. 그런데 거꾸로 따라하면 뭐가 되죠? 두만. 네. 학교를 거꾸로 하면은 교학. 김치를 거꾸로 하면 치김. 피자를 거꾸로 하면 자피. 자, 두 글자를 잘하게 되면 세 글자를 한번 늘려봅니다. 원숭이 거꾸로 해보세요. 이승원 바로 나오나요? 태극기 하면 왜요? 기극태가 바로 나와야 돼요. 코끼리 하면은 리끼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놀이를 하는 거죠. 세 글자 잘하면은 이번엔 네 글자로 늘리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작업대 위에 이 대한민국이란 글자를 올려놓고 국민한대 이렇게 차근차근 읽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놀아주면은요. 일단 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떠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놀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낱말이 잘 되면 이번에는 숫자를 한번 해보세요. 139 거꾸로 931. 우리 아이 수준에 따라서 두 숫자부터 네 숫자, 다섯 숫자, 6개, 7개, 8개. 네, 이렇게 한번 늘려가 보시는데요. 바로 듣고 따라하기, 거꾸로 따라하기. 이거를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 아이의 청각 집중력과 작업 기억력도 동시에 발달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거꾸로 따라 말하기 이거는요, 사실은 지능 검사에도 포함되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의 단기 기억력이나 작업 기억력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놀이이기도 하거든요. 많이 놀면 놀수록 이 아이의 기능도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늘 공부를 재미있게 잘하면은 정서도 건강하게 발달한다. 예.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부모님 세대 때는 되게 많이 했지만 우리가 어느새 아이들한테 전수해주지 않는 중요한 놀이 중에 하나가 거꾸로 노래 부르기. 기토산약 기토를 띄어냐뉴가 네. 부르고 노셨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면 수업할 때 굉장히 여러 번 물어봤는데요.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신 분이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건강한 놀이, 정서와 인지 균형 발달을 굉장히 잘 도와줬던 예전의 놀이들이 지금의 아이들한테 전수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천기 올려, 백기 내려 이거. 아시죠? 근데 이제 천기, 백기 이걸 만들기가 좀 쉽지 않으시면은요, 색종이로 빨간기하고 노란기를 가지고 빨간기 올려, 빨간기 내려, 노란기 내려, 노란기 올려, 빨간기 올리고, 노란기 내리고, 노란기 올리고, 빨간기 내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랑 한번 직접 만들어서 놀아보세요.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겁니다. 놀이와 공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놀이와 공부가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식들은요, 공부를 하는데 놀이처럼 공부해서, 그래서 공부놀이 방식으로 우리 아이의 인지 발달을 잘 도와주다 보면 해야 되는 교과목의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아이들이 수월하게 잘 알아듣고 공부머리가 잘 발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 공부머리 키우기, 우리 아이 공부 습관 만들기. 되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공부놀이를 즐기는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놓으시면 또 제가 부지런히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